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성신문의 90년생 신지에 지난번에 김혜정 활동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도 강간죄 개정 관련해서 더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김혜정 활동가님은 지난 안희정 사건의 공대위 안에서 굉장히 또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었던, 사실 사건의 거의 모든 맥락을 알고 계시는 활동가 분이라 안희정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지난번에 못 들었었던 강간죄 개정 관련한 사건들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안희정 사건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뭐 다 알만한 사건이 돼버렸는데, 여성운동 안에서는 한 획을 긋는 사건이죠. 1심에서는 피해자 증언만으로 뭐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다음에 성인 여성이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강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판결이 나왔다가 2심 때 갑자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가 그 결정문에 나오면서 확 유죄로 뒤집혔어요. 그래서 꼭 폭력을 수반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력에 의한 강간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로서 좀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이 드러난 딱 명시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혹시 김혜정 활동가님께서 이 사건이 한국의 지금 현재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 회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여기 나왔기 때문에 안희정 사건이랑 강간죄 개정이랑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간이 요구했던 것이 폭행과 협박인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좁고 너무 심한 폭행과 협박을 요구를 했다면 조금 덜 심하지만 폭행과 협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이 위력이라고 하는 힘을 이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우리 53년에 제정된 형법의 303조에 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법조인들이 안희정 사건 시작하니까 성인 여성은 해당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장애인이나 뭐 청소년이면 모를까 성인 여성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 판례도 많이 못 본 것 같고 하는데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폭행과 협박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의 힘을 이용하는 업무상이라든지 피감독자 간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감자에 대한 어떤 이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은 범법이고 처벌하겠다라고 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대체 어떤 논리가 작용했길래 네. 이게 성인 여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법률가들도 하고 그랬었다는 현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비밀을 이제 안희정 사건 1심이 보여줍니다. 안희정 사건 1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위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 이런 법은 없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한국에서 이 법이 뭐 유일한 형태로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적용을 안 할 건가 하는 질문이 들기도 하고요. 성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이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는 달리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격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어떤 책임과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자기의 자율과 능력을 저해야 할 정도로 한다고 하면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지위가 있는 힘만으로가 아니라 그런 힘이 있었는지, 그 힘을 행사를 했는지, 그 힘이랑 너무 무섭다. 어떤 성추행이나 그런 성적인 행동 간의 관련이 또 있는지,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되었는지, 이렇게 4단계로 꼼꼼히 확인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1심이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 바라는 건 뭐냐면은, 가해자가 가진 힘이 피해자에게 행사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까지 다른 판례들이 인정했지만 안희정 사건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서 얼마나 성인 여성의 자율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로 제압했는지 힘이 행사된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위력이라고 하는 법이 존재하고 판례도 존재하지만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권세를 총합적으로 보겠다라고 판례는 나와 있거든요. 이것보다도 더 심한 힘을 요구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성폭력이고 성적 자기결정권 제압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다 쓴 되게 나쁜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간죄가 너무 폭행과 협박 위주로만 구성돼 있으면 위력 판단도
법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안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위력이라고 하는 게 더 강력한 경우엔 굳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럼 정말 맞아요. 해다가 네. 야, 옷 벗어라고 했었을 때 정말 그냥 그 스스로 턱질만 해도 되죠. 옷을 무서워서 벗을 있고요. 수밖에 없는 네네. 그게 더 큰 위력이잖아요. 옷 벗으라고 안 하죠. 덥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덥지 않나? 긴장했나 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알아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위력이겠죠. 정말 이거를 인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참 그래서 강간죄 개정연대회에서 전국에 2019년 1월에서 3월까지 전국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들의 그 성인 여성 강간 사례만 쭉 모아봤었을 때 네. 66% 정도가 폭행과 협박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에도 매년 직장 내 사건이 제일 많거든요. 직장 내 뭐 계약 관계 이 사람 재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거나 근무 평장을 내가 준다거나 이런 무수한 관계에서 이 사람 상처를 내고 뭐 어떻게 뭐 폭행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뭐 힘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해군 상사 두 사람에 의한 네. 성소수자 해군, 여군 네. 성폭력 사건을 또 공대위원회가 열심히 그 대법원의 판결을 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도 2명이 상관이었고 이 사람이 근무평정자고 안 좋으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군대에서 근무할 수가 없는 첫 임관지 같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배에 타고 있고 격실이 나눠져 있어서 아무리 저항하고 해도 옆에 있는 격실 사람이 도와줄 수 없고 이런 거에 현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저항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로 한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하나씩 문구로 써서 결국에는 결과가 뭡니까? 무죄거든요. 폭행과 협박이 이 정도 있을 수도 있고 힘이 더 이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정도 폭행 협박이 있을 수도 있고 힘은 이거의 총합인데 그리고 이게 섞이잖아요. 네. 같은 근무지에서는 작게 얘기했다가 또 이동시켜가지고 나랑 밥이나 먹을래? 라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다가는 조금 더 큰 힘을 쓸 수 있고 우리 쉬었다 가자 라고 하면서 숙박업소에 가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장소에 따라서도 계속 바뀌어요. 횟수에 따라서도 계속 힘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힘을 전체적으로 안 보고 특정한 힘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과는 무죄. 이거 누가 책임질 건가요? 한숨만 나오는 일이네요. 한숨만 나오시는 표정이 되었네요. 안희정 사건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팬클럽에 활동하셨던 분이 2차 가해를 심각하게 하는 온라인 활동으로 인해서 공대위로부터 이제 고발을 당했다라고 하셨는데 좀 기가 차는 말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 위력이랑 강간죄랑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저희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느낀 것이 그 안희정 전 지사의 팬들이 올바른 정치인 지지자라면 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올바른 사건 처리를 위해 많이 활동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안 그러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거는 뭐 서로 좋아서 한 사건인데 라고 사건 기록도 잘 모르는 분이 댓글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에서 이분들 중에 일부를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랑 대질 신문을 하게 됐어요. 저 좀 왜 대질을 시켰는지 그 검사실이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대질을 하러 갔더니 그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왜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인데 왜 성폭력이라고 공대위는 부르냐. 성폭력은 아니지 않냐. 위력에 의한 간음이지. 라고 해서 사람들이 성폭력을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폭행 협박, 그리고 뭐 감금 이런 거 물리적으로 이런 것만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그건 아니지. 나는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 라고 나는 성폭력 가해자는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 지사님 이 사건은 성폭력은 아니지. 우리 지사님이 성폭력범은 아니잖아. 라고 계속 어떤 사건을 부인하고 축소하고 은폐하는데 이런 개념이 사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꼭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도 위력 추행 같은 경우에 성폭력 특별법 안에 들어와 있고 불법 촬영도 다 성폭력 특별법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폭행 협박 말고는 다 성폭력법은 아니라는 이런 부인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형법이라고 하는 큰 토대가
좀 바뀌어야 네. 성폭력 특별법에서도 좀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제도화되어 있는 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네.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3세 미만도 마찬가지인데요. 10살이었던 보습학원 네.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극심한 저항 같은 거를 보이지 않았다. 말이 돼요, 그게? 아, 라는 진짜. 이유로 이게 강간 인정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판단 기준은 사실은 장애인 성폭력이나 13세 미만 성폭력이나 뭐 친족 성폭력이나 이런 특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폭행과 협박이 있을 때 저항하라는 거를 사실 배워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어떻게 저항하면 되는지, 저항해도 안전하다, 저항해도 그게 당신 여성들의, 여성 시민들의 권리다, 우리가 보여주겠다, 마음 놓고 소리도 치고 노라고도 말하고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하고 고발하고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교육이라도 제대로 한 적 있나요? 그러니까요. 책엔 굉장히 많이 써 있고 왜 그거를 나중에 네. 왜 책임 추궁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했어야지라고 갑자기 한 번도 알려준 적도 없고. 네. 그리고 그거를 교육도 안 해주고 교육 받는다고 하더라도 못했다고 하는 것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그렇게 하지 것이고. 말라고 하죠. 저항했다가 뭐 목숨이 위험해. 그냥 뭐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라고 가르치잖아요. 네. 하루라도 빨리 강간죄 관련한 법들이 좀 개정이 되어서 형법 개정이 좀 되어서 헬조선을 탈출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세계 어떤 나라들에서 이미 많이 바꾸고 있는지를 저희가 의견서로도 잘 정리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읽고 또 퍼날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8년에도 또 유엔, 우리나라 정부도 가입해 있는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서도 297조 강간죄 폭행과 협박 기준 바꿔 라고 정확하게 한국 정부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꼭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달에 결론이 나겠죠? 아닐까요? 아니라면 화염병을 던지러. 네, 헌법 개정은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들이 중요한 법들을 다 바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사위원들한테 매의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또 많이 요구하고 전화 걸고 그런 행동을 많이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법사위원들이 있으면 전화하는 네, 것도 맞아요. 효율적이고요. 네. 총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꼭 얘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최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김혜정 활동가님을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구독과 고맙습니다.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